요즘은 집안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혹은 나쁜지도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듯 보이는 물건 중에는 반드시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물건이 귀신 붙는 물건인지, 그리고 이런 물건은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시면 집안의 기운이 확 살아나실 겁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귀신을 부르는 물건 첫 번째는 금이 간 거울이나 깨진 유리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거울은 좋은데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는 나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흉물이 될 수 있어요. 풍수에서 거울은 그냥 얼굴 비추는 물건이 아니에요. 기의 흐름을 반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서 재물은 명예운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금이 간 거울이나 깨진 유리는 기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구멍이 돼요. 이게 불운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을 다른 세계와 통하는 문으로 봅니다. 깨진 거울은 그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떠도는 혼령이나 귀신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특히 어두운 창고나 옷방, 화장실 구석에 깨진 거울을 방치하는 건 객기를 초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는 풍수에서 투명한 기운, 즉 재물운과 인연운의 흐름을 투과하는 통로입니다. 금이 간 거울, 깨진 유리는 좋은 기운은 새어나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창구가 돼요. 작은 금이라도 기운이 분산되며 누수처럼 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진 유리, 금이 간 거울 있으시면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두 번째는 사람을 닮은 인형입니다. 인형,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 가지고 놀아봤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장식용으로 집안에 두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학적으로 인형은 결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사람 형태를 한 모든 물체를 의인의 기체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인형은 형태와 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과 감정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오래 같이 있거나 감정이 들어간 인형은 에너지가 담기는 그릇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름이 에너지에 고유한 파장을 갖는다고 봐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인형에 붙이진 않으셨나요? 이런 행동은 그 영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통로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붙은 인형은 더 이상 그냥 인형이 아니에요. 성격과 기운을 지닌 존재로 변합니다. 이런 인형은 귀신이 깃들 수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집안의 불안, 우울,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형에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특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 유명인의 이름, 가족의 이름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에 자꾸 인형이 눈에 밟히거나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잠시 집 밖에 두거나 아예 처분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인형은 장식용일 뿐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세 번째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정말 깊고 소중한 거죠. 제사나 차례 때 고인의 사진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제사 때만 아니라 일상 공간에 항상 걸려 있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 즉 기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은 양기가 가득해야 활기차고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기운은 음기입니다. 이 두 기운이 섞이면 충돌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자의 에너지는 음기이기 때문에 생기 넘치는 양기의 생활 공간과 만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인의 사진은 풍수적으로 혼령이 머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눈높이 이상 높은 곳에 걸어두면 고인의 영혼이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인식해 계속 머물게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산 사람의 기운이 위축되거나 건강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집안에 걸려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유 없이 가족 내에 우울함이나 무기력감이 감돌고 가족 간의 갈등과 냉랭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거실 등 활동이 많은 공간에 고인의 사진을 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풍수에서 조상은 기리는 대상이지 항상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 때만 일정 공간에 모시고 평소에는 별도의 보관함이나 조용한 장소에 사진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은 종이함이나 천으로 감싸서 어두운 수납 공간에 보관하면 음양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네 번째는 바로 조화나 말린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을 예쁘게 꾸미려고 드라이 플라워나 조화를 갖다 놓으시는데 이게 사실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식물은 자연의 생기를 우리 집에 가져와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간에 활력을 주고 재물은, 건강운, 인간관계 운을 다 좋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죽은 식물은 어떨까요? 생명이 멈춘 상태니까 공간에 정체된 기운, 쇠락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식물이나 드라이 플라워는 음기덩어리입니다. 시든 화분,
죽은 잎, 마른 줄기는 에너지가 정체된 기운을 모아요. 특히 드라이 플라워는 말리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다 잃고 형태만 남은 거니까 강한 음기를 품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사망의 기운, 정체된 에너지, 귀신이 머무는 공간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화는 생명력이 없고 모양만 흉내낸 꽃이니까 기운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인테리어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인데 여기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오고 나쁜 기운만 머물게 됩니다. 또 거실이나 침실 같은 곳은 생명력이 굉장히 필요한 공간인데 여기에 음기가 머물면 가족끼리 자꾸 다투고 몸이 아프고 항상 피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작업실이나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죽은 식물이나 조화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운이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5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에 담긴 기운과 기억,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나 사람의 기운이 깊게 남은 물건은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흉한 기운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품은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매개체입니다. 그 소유자의 감정과 기억이 응집되어 있어요. 특히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피부와 밀접하게 닿았기 때문에 정신적 애착과 생체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옷이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품을 소중히 간직한다고 해서 반드시 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평온했다면 좋은 기운이 스며 있겠지만 고통이나 아픔이 담긴 유품은 그 기운까지 함께 물려받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집에 두고 나서 자꾸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그 유품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6번째는 녹슬거나 부러진 칼입니다. 칼은 본래 위험성도 있고 보호도 되는 이중적인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생존 도구로 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운을 자르고 조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 된 거예요. 특히 풍수와 우리 무속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물건으로 다뤄집니다. 깨끗하고 관리된 칼은 잡기를 베고 보호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녹슬었거나 부러진 칼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기운을 왜곡시키고 음기를 머무르게 하는 매개체가 돼요. 이런 칼이 집에 있으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녹슨 칼은 쇠퇴한 기운을 머금습니다. 녹은 금속이 부패하는 현상인데 풍수에서는 쇠락, 파괴, 오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녹슨 칼은 부정적인 기운을 머금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칼을 집안에 보관하면 점점 음기가 강해집니다. 그 기운이 가족들에게 우울함이나 무기력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까지 귀신을 부르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치우고 정화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쁜 기운을 가진 물건들은 반드시 신문지나 검은 천에 싸서 버리세요. 그냥 버리면 기운이 밖으로 흩어져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문지나 검은 천으로 싸면 기운이 외부로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낮 시간에 정리하면 나쁜 기운이 약해집니다. 저녁이나 밤에 버리면 음기가 강해 오히려 부정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은 막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생활 공간에 두면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거실이나 안방 같은 생활 공간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사진은 따로 모셔두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사진은 빛이 닿지 않는 상자에 보관하거나 종이함이나 천으로 감싸서 수납장 안에 따로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쁜 기운을 막고 개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을 느끼시는 분은 액막이 풍수 인테리어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5가지 풍수 도구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막이 명태, 즉 북어입니다. 액막이 명태는 집안에 마른 명태를 걸어두면 애군을 막아준다는 건데요. 북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서 사악한 기운을 잡아먹는다고 여겨집니다. 정확히는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역할이죠. 또 북어는 짜잖아요. 이 짠 성질이 정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소금 뿌려서 부정 막는 것처럼 북어의 염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액바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액마기와는 또 달라요. 북어가 삶과 죽음 사이의 존재이다 보니 귀신이 북어에 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탐내는 사람 대신 북어를 내주는 거죠. 이걸 대수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속에서는 돼지와 북어로 이런 대체물을 사용해 왔어요. 두 번째는 천연소금입니다. 소금은 풍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정화 아이템입니다. 소금은 음기가 강한 장소에 두면 좋아요. 화장실, 창고, 구석진 방 같은 곳에 소금 그릇을 놓으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기의 흐름이 깨끗하게 정돈됩니다. 세 번째는 생기 있는 식물 두기입니다. 식물은 풍수에서 자연의 생기를 실내로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죽은 식물이나 드라이 플라워, 조화는 오히려 음기를 강화시키지만 푸르고 건강한 식물은 재물은, 건강은, 인간관계운을 상승시킵니다.
금전수 같은 생명력 강한 식물들이 좋아요. 이런 식물들을 현관이나 거실 같은 주요 에너지 유입지에 배치하면 공간 전체가 정화됩니다. 식물은 산소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만들어냅니다. 살아 숨쉬는 식물이 있어야 기운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관리를 잘해줘야 해요.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바로 치워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오히려 안 좋은 기운을 모읍니다. 네 번째는 엄나무, 즉 온나무입니다. 엄나무는 굵은 가시를 통해 잡기를 자르고 기운을 보호하는 풍수 수호목입니다. 몇 개의 가지를 묶어서 출입문 위에 걸거나 공간 구석에 막대기 형태로 배치하면 좋아요. 지팡이처럼 들고 공간을 가볍게 터치하는 행위만으로도 정체된 기운을 자르고 정화 효과가 생깁니다. 엄나무는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강한 배임의 기운을 지닌 나무로 정화와 방어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숭아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나무로 알려진 대표적인 신목입니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는 양기가 강해서 문 앞이나 창에 걸어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신의 기운을 차단합니다. 제가 이런 액마기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